최희영 교수님,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렸던 게요. 전 이제 지금 저에 있는 그 마트에 계산대에 설 때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 점원이 저를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보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제 앞에 있는 그런 백인 손님한테는 인사를 해요, 헬로하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났을 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잠깐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적극적인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아주 이렇게 은근한 거잖아요. 은근한 이런 차별을 통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존재가 막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내가 존재하는데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invisible self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늘어가면서 그걸 제가 제 걸로 어답트를 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아르클 주신 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를 굉장히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차별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제가 그제대로 어답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시각이 오히려 구조적인 이슈구나. 이제 그 차별하는 사람이나 차별받는 사람이나 이 큰 구조적인 이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리버레이팅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이런 버든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좀 되었고요. 일단은 이제 교수님의 이 아티클을 이제 보면서 이 방법론적으로 저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해석학적인 틀이 뭐였나 그랬을 때 재밌는 세 개의 개념들을 이렇게 짝을 지세요.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개인하고 집단,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짝의 개념을 짓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키는 이제 우리니까.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 사이의 관계는 뭔지,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에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심이었다가 나로 가게 되니까 이 우리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키라고 보셨던 그 첫 번째 그 해석학적 틀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외 현상이니까 이 소외 현상을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을 self하고는 자아라고 하는 거와 이제 the other 타자, 자아와 타자 사이의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틀을 잡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다미넌트한 그 지배적인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은 자기들과 같다 다르다를 통해서 안쪽에 있냐 인 그룹이냐 아웃 그룹이냐 나누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웃에 속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marginalization이라고 하죠. 소외되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두 번째 그 틀을 이렇게 타자, the other냐, 밖이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 콜로니얼하고 포스트 콜로니얼을 구분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일상인데 일상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에 있는 지배구조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그러니까 식민지적 콜로니얼 앤 포스트 콜로니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이 사실 교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의 현상을 실제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개의 해석학적인 틀을 잘 이렇게 합치신 것들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틀을 가지고 한인 이민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분석을 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는 이런 미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파헤치시는 겁니다. 그 파헤치시는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적이고 동시에 탈식민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적인 특징이 다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동시에 배타적인 애국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약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우리잖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민지적인 경향인 거죠. 이제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약자들한테는 뭐냐? 이 우리는 동시에 약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탈식민지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 안에 식민지적이지만 동시에 탈식민지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보신 분석을 이제 첫 번째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민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니까 요런 우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제 이민사회에 왔을 때 이제 키로 말씀하셨던 게 우리에서부터 나로 전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의 그 정체성 형성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느라고 하는 우리에서부터 나로
전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일어나는지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을 보니까, 그러니까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가 우리의 때 스탠다드가 되고, 그럼 스탠다드는 뭐냐면 화이트의 사회적인, 왜냐면 구조적인 거니까 사회적인 위치 안에서 보면은 autonomous하죠. 자치적인 것이고, 이제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지만 위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보다 보면 그것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아이가 센터로서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기준이 그쪽이니까 배워가게 되는데, 오케이, 배우는 것은 아이로 바꾸는 과정에서 센터구나. 그런데 이제 현실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센터가 아니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소외 과정을 굉장히 잘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이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타자인,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로 모이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타자로서의 아이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러면 타자로서의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그룹으로서의 타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잘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이 이제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같이 연결을 해주시죠. 저도 여기서 굉장히 저의 그 인비지빌리티의 원인을 여기서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바이너리 구조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흑인과 백인으로 사회의 구성을 두 개로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그 이분법 사이 안에서 아시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흑인에서는 흑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없고, 백인 안에서는 백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에이시안들이 마음으로는 백인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디로도 들어가지 않으면 결론은 이제 무존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본국인 외국인, 그거면 본국인은 요때는 흑인도 본국인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흑인도 들어왔지만 본국인과 외국인에서 나누는 과정 안에서도 또 이제 아시아의 위치가 애매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본국인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많이 못 가져요. 우리는 왜냐면 너무 이렇게 sounds too English. 그러니까 이제 이안이라고 말하고 많이 하면 뭐 지미까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영원하게 이 본국인으로 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외국인들은 충분히 외국인이냐? 라티노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라티노하고 비교를 하면 충분히 외국인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양자 사이에서 결국은 또 한 번의 그런 무존재로 가게 되고, 말씀하신 그 third other가 나오는 거죠. 그 제3의. 그러니까 타자는 타자인데 제3의 타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석에 정말 100% 저는 많이 동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찰이 좋으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민자들 본인에게 어떠한 그런 영향을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과정에서 이게 개인의 본효적인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가 지금 부적격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가 그걸 어답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각을 갖게 되는 순간 굉장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라고 말하는 게 우리 레슨에 벌써 여기서 근데 이 사회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거기서 나는 거기서 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서 내가 본유적인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와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 것인가, 이것을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조금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교수님의 그런 책 저자의 제목에 타이틀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탈식민지적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제 탈식민지적이라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맞는데 탈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괄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적인 해석의 구조가 식민지적인 구조, 지배 그리고 타자와 자아를 나누고 거기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 계급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나오는 것이 탈식민지적이라면, 탈식민지적인 것이 저항도 필요하니까 좋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 자체가 아닌 것, 네게티브리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규정이 되잖아요. 식민지적이지 않은 것, 물론 극복하는 거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저항할 수 있고, 좀 근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네게티브리 디파인된 것, 이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만
언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항도 저는 다 동의하고 극복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탈식민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간 제한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제3의 타자인데 제3의 타자로서 교회가 액션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교회도 이 타자들이 쭉 모여 있는 집단적인 타자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의와 또 평등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이 스페이스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동감에 대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분명히 중요한데 조금 더 푸시를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소외된 공간 자체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그 공간 자체가 왜냐하면 중심에 있을 때는 중심에서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중심과 주변을 그냥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근원하는 곳은 보통 중심에서 근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변 자체가 이분법을 이기는 그런 아주 포텐셜이 굉장히 강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이제 보면서 이 호미바바는 아니고 그 소자가 좀 생각났어요. 에드워드 소자가 얘기했던 그 third space 같은 경우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분법으로 나누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뭐 빈민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예 그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그 소외된 지역 자체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third space라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외된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도 강함과 약함을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십자가에서는 승리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합친 것이 그 복음이라면 약함과 강함이 역설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지널라이즈된 그런 스페이스 자체가 이런 이분법을 이기는 그 포텐셜을 그곳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이민교회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은 경우 이제 성경의 권위와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교수님이 분석하셨던 이런 식민지적, 탈식민지적 이런 방법론들이 저는 결과로서는 굉장히 수용을 하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의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런 그 양립 가능한지 성경에서 발견한 것과 양립 가능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대화들을 통해서 조금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민자,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 신약, 구약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분석하셨던 그런 식민지적인 양태에 저항해야 된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이민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대한 거예요. 성전이 이 오프레시브가 됐잖아요. 성전 자체가 이렇게 이 탄압의 공간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이제 스데반이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 항변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전이 이 탄압적이 되었던 것을 항변하는 과정에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것이 공간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죠. 성전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physically 이 약속된 곳에 살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거든요. 픽스되지는 못해요. 약속은 있어서 physically 사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소유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양면성을 이 해석학적인 틀로 갖고 와서 성전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지컬리 성전이 유효하지만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고착되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이 다이알렉틱, 변증적인 관계에서 오프레시브 되는 이런 이 형태를 이 저항하는 그 내용이 스데반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충분한 이런 저항이라든 것들이 성경의 메시지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서 그런 연결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조금 더 이제 이민교회에 이런 관점들을 같이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조금 실질적인 건데요. 이제 이 invisibility라고 했던 그 상태, 아시안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게 보호막이 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인 액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막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지만 그 구조에서 우리 자신도 take advantage of it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이제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 그 아리클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급진적인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키 중에 하나는 이제 공포인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그 분노에 대한 것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 공포에 대한 것을 이기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이 급진적인 환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포에 대한 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까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